오늘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삼성에 견제구를 던졌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두 분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며칠 전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영상 하나를 짧게 자기 SNS에 올렸어요. 네. 자사가 만들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걸어다니는 영상이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네. 이번에 그 옵티머스 영상 올리는 게 이번만 올린 게 아니라 요즘 자주 올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발 성과 나올 때마다 예, 올려요. 한 달 전쯤에는 셔츠를 접고 있던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뭐 요번에 올린 영상 보면 조금 엉거주춤하긴 한데 주변을 인지하면서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직립보행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영상도 놀라운 예. 게 사실 빨래 개는 게 손을 이용해가지고 섬세하게 움직여야 그럼요. 하는 건데 그 어려운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이 엄청납니다. 뭐 영화 속에서 구현됐던 그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사는 세상을 실은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었다. 뭐 아니면 이래서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한다. 그리고 역시 세상은 미친 분들이 발전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들 거의 대부분이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 보다 보면 야, 네. 테슬라의 야심작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놀랍긴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 휴머노이드로 뭘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일단 머스크는 3년에서 5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상업용으로 대중화시키겠다는 거죠. 예. 뭐 환율이나 이런 뭐 기술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추산되는 가격은 약 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안 되는 돈으로 평생 쓸 수 있는 로봇 가사도우미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은 속도입니다. 테슬라가 작년 3월에 1세대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9개월 만에 2세대를 지금 선보인 거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기업들이 10년 정도 걸리는 걸 지금 몇 개월 만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고 예. 일각에서는 내년쯤에 옵티머스 상용 로봇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발달 속도가 빠른 건 확실히 확실히 빨라요. 인정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엔비디아나 또 우리 삼성의 견제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번 주에 글로벌 시장 핫 이슈는 피규어 AI였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개발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 오픈 AI 이런 AI 주력 기업들로부터 약 9천억 원의 투자를 이번에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벤처투자 그리고 LG 이노텍도 참여했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투자 결정을 누가 했나 보니까 인물들도 굉장히 화려한 게요. 아마존 창립한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캐시우드, 그러니까 돈나무 언니 같은 그런 요즘에 투자 좀 한다고 하는 셀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스크가 최근에 자기들이 개발한 그 옵티머스 영상을 자주 표출하는 것도 경쟁사를 미리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9천억 원 조달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죠. 엄청 시장 큰 상황이 돈이에요. 엄청 얼어가지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뭉칫돈이 들어온다는 건 이 피규어 AI 이 대단한 기업인가 봐요.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이에요. 예. 80명 정도 직원이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중소기업인데 2022년에 설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립한 지 3년 차에 기업 시장에서 3조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야. 여기가 작년 3월 달에 이제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1을 공개했어요. 근데 여기는 영상 보면 두 다리로 걸어서 5손가락으로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웬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감명받은 BMW가 얼마 전, 그러니까 1월 달에 여기랑 계약 맺고 연내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설치하겠다고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예. 그 홈페이지 가보니까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기 힘든 작업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업, 물류, 운송, 창고, 소매업 이런 분야에서 자신들의 로봇이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려하는 군사나 방위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어놨어요. 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나올 때마다 영상 보면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선 생산형 공장들, 그러니까 뭔가 제조 현장에서는 이런 로봇들 또는 이런 로봇의 기능을 하는 일부 기계 장치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단순한 작업용 산업 로봇은 이미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용 로봇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고요. 근데 이게 복잡한 작업을 하려면 사람처럼 손과 발이 필요한데
하는데 이걸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단순한 코딩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고요. 그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학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규어 AI가 이번에 오픈 AI 손을 잡았고요. 사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규어 AI를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는 AI 인프라 공급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AI 시스템을 탑재해서 자사의 모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무서울 정도죠. 예,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이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AI가 이제 소프트웨어면 예.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이걸 탑재할 수 있는 하드웨어로 보는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뭐 요즘에 인력 부족이니 인건비 상승이니 이런 게 제조업 사이드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 이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의 대체제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전미 자동차 노조가 너무 강성해요. 그래서 매년 이젠 임금 올려달라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산 단가가 매년 오르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작년 11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보고서 낸 게 하나 있는데 이르면 2025년부터는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활동하는 거를 쉽게 볼 수 있겠다라고 내다보고 있었고요. 그럼 불과 1년 남았네요.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2030년에는 가정용 소비자들에게도 보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 뒤쯤에는 미국 제조업 노동력의 4%, 그리고 노년층, 그러니까 노인층 케어의 2% 정도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경쟁 구도는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피규어 AI의 피규어 1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은 로봇 기술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은 보스턴 다이내믹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로봇이 공중제비 돌고요. 춤도 추고요. 점프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걸 인상 깊게 본 미국 육군이 수색하는 로봇 그리고 구조하는 로봇 같은 로봇들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죠. 우리한테는 2020년에 현대자동차가 여기를 인수했어요. 알죠. 우리나라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고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넘어서 로봇을 제조하는 것까지 뛰어드나라는 이야기를 시장에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밖에 눈길을 끄는 스타트업들도 좀 있는데요. 아마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 그리고 노르웨이의 스타트업인 원엑스 테크놀로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피규어 AI에 삼성과 LG도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관심이 큰 것 같은데 네. 기업들 분위기가 도대체 뭔가요? 마침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사장단 회의가 열렸는데 예. 여기 주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지금 삼성도 사실 올해 CES에서 볼리 AI 로봇 공개해가지고 세간의 예. 주목을 좀 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큰데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사실 견제하는 이유는 요즘에 중국이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은 중국 정부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이런 휴머노이드 제작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해요. 예. 퓨리, 스타트업 퓨리가 대표적인데 여기가 올해 시범으로 500대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뿌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 로봇의 특징 같은 경우는 키가 165cm에 체중이 55kg. 그러니까 사람과 매우 흡사한 거죠. 그렇네. 네, 근데 보행 속도가 시속으로 5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술력도 꽤 발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양산을 위해서는 제일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가격일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각 국가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야기를 할 때 기술력은 미국이고 중국은 가성비, 양산. 맞아, 양산을 위한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기업들은 그러면 어떤 포지션으로 이 시장에서 선전을 할 수 있을지, 경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는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간히 이렇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 일자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그 걱정도 부분도 되고. 네,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다는 네네.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정지서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